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정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요,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EEPROM이라는 이제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MP3 플레이어라든지 휴대전화, 스마트폰, 뭐 디지털 카메라,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은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요.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CPU는. 그 다음 주기억 장치는요, 기억하는 역할을 하죠. 기억.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해라. 자, 그러면 더하라. 이런 명령은 누가 처리하냐면 CPU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이라는 값, 2라는 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저장하는 겁니까? 주기억 장치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 장치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요. 일단 속도 면에서는 CPU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CPU가 아무리 빨라도 주기억 장치에서 1이라든지 2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 때문에 속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처리 속도가. 그래서 이제 좀 빠른 메모리를 중간에 하나 두는 겁니다. 그게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캐시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 중간에 둬서 빨리 여기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까지 가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때 이제 캐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상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있고, 자, 기억장치 메모리가 있죠. 만일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려면은,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처리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CPU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모리, 자, 주기억 장치 이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GB,다. 4GB.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4GB더라. 자, 그러면은 4GB 이상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행이 안 돼요. 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법이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만 있는 게 아니죠. 보조 기억 장치도 있잖아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에다가 여기에다가 4기가 이상짜리라면은 4기가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는 여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마치 이 공간이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보조 기억 장치에 가서 가져오지를 못해요. 무조건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자, 주기억 장치, 이게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큰, 4기가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상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 됐죠?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는 장치다. 자, CPU가 있으면요. 자, 메모리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가져오는 방식이 주소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3번 주소에서 데이터 가져온다. 4번 주소에서 데이터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소를 이용을 해서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해당 주소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세요라면은 안녕이라는 이 일부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관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 장치. 자, 주소가 아닙니다. 주소가 아니라 내용, 저장된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다. 연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EEPROM이라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롬입니다. 롬. 자, 롬이라는 것은 CD-ROM 생각하시면 되죠. CD-ROM은 읽기만 가능하죠. 그 음악 CD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만 가능하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EPROM은요, 특징이 정기적으로 지우고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롬은 수정할 수가 없지만 읽기만 가능하지만은 EEPROM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지우고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겠죠.